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양력 11월이 다가오면서 호랑이띠들의 전반적인 운세가 11월에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력 11월은 입동이 시작되고 절기상으로는 입동이지만 계절적으로는 겨울이 왕성하게 시작되는 달입니다. 물론 12월 동짓달이 돼야 정말로 가장 추운 계절이긴 하지만 음기가 강해지는 시기고요. 또 이 11월은 신의 월로서 대지의 달입니다. 그런데 호랑이와 대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물론 사주의 기운으로 보면 합의 기운이지만 또 파살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호랑이띠한테는 어떻게 11월에 작용할지 한번 살펴볼 테니까 호랑이띠 되신 분들은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띠가 모든 사주의 기운을 전반적으로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을 때 띠한테 좀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볼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11월은 양력으로 따지면 11월은 신의 월입니다. 물론 음력으로 따지면 이제 10월이 되겠지만 양력으로 편하게 본다고 하면 신의 월이고요. 그리고 이 이민년 11월은 신의 월부터 계절적으로는 가을이 끝나고 이제는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된다는 것은 음의 기운이 아주 왕성해지는 시기고, 또 우리가 10월달 말씀드렸지만 술월은 병화 양의 기운이 끝나가고 묘구로 들어가면서 11월은 반대로 음기가 이제부터 태동하면서 아주 강해지는 시기다. 그래서 수기가 왕성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짜를 굳이 좀 따진다고 하면 신의 월은 양력 11월 7일이 입동입니다. 그래서 입동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7일 대설, 이제 일반적으로 대설, 소설 뭐 이렇게 했을 때 대설은 눈이 많이 내리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월에도 뭐 한 20일 지나면 본격적으로 눈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조금 겨울과 여름으로만 나뉘고 사계절에서 이제 봄, 가을이 굉장히 짧아지는 시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옛날처럼 절기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1월은 입동으로서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민년 신의 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입동은 언제쯤 정확하게 시작되는지 그 부분하고 입동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절기상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24절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입동이 되던 입하가 되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 옛날 우리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 세대에서는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농자 천하지 대본에서 거의 뭐 산업 자체가 다른 게 발달이 안 되고 농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농경사회였었잖아요. 그래서 절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한로가 지나고 나서는 모든 수확이 끝나고 상강 때는 거의 뭐 다른 일을 안 하고 모든 걸 수확을 마무리하고 입동서부터는 좀 이제 뭐 일종의 농한길에서 쉬는 타이밍이죠. 입동은 11월 7, 8일이 보통 시작됩니다. 그래서 입길 절기로는 24절기 중에서 19번째입니다. 이때는 우리 태양의 환경이 225도일 때이며 상강이 시작한 후 15일이 지난 후쯤입니다. 상강이라는 것은 뭐 서리가 이제 내린다, 이런 의미잖아요. 서리상자에 내릴강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서리가 내면 모든 뭐 농사는 질 수가 없게 되고 모든 걸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러면 이 입동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주의 기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음기가 충만해지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김장을 주로 시작을 합니다. 입동 때 김장을 하고 중요한 오행의 기운으로는 해수는 양의 기운이 모두 끝나고 음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옷을 삼합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이라는 것은 병화의 장생지로서 양의 기운이 태동을 하고 제왕의 시기에 왕성해지고,
그런 다음에 술토, 묘고로 들어가면서 양기가 모두 사라지는 건데, 이제는 음기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물론 삼합의 기운으로 해묘미 또 목국의 기운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음의 기운이 왕성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땅속에 그래도 온기는 아직 남아 있어서 그 목의 기운이 태동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냥 오행의 기운으로 수기가 왕성해진다 이렇게 보고요. 이때는 조우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주의 기운이 예를 들어갖고 목화 토의 기운이 강해서 사주가 굉장히 건조하다, 아니면 양기가 강해서 뜨겁다, 염상이다, 뭐 이랬을 때는 음기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주나 세상의 자연의 이치, 모든 만물의 이치가 음과 양의 조화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조우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 갖고 굉장히 뜨겁고 더워요. 그러면 그때는 좀 시원한 걸 찾게 되는 거고, 춥고 굉장히 배가 고프고 추위를 떤다 그러면 그때는 따뜻한 뭐 국이라든지 아니면 따뜻한 곳을 찾게 되잖아요. 이게 음양의 조화인데, 그래서 사주의 조화적인 측면에서 음양의 조화가 필요했을 때 양기가 강한 사람한테는 나름 좋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1월 신해월은 호랑이띠들한테는 어떤 운세가 펼쳐질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호랑이띠가 우리가 이제 6개가 있잖아요. 6개가 있는데 갑인년생이 있을 것이고 뭐 병인년생도 있고 무인년, 이민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몇 년생이 이걸 떠나서 그냥 호랑이띠한테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호랑이띠는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죠. 그렇지만 해수와는 신해월이기 때문에 궁합적으로는 합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파살의 기운, 파살이라는 것은 이제 깨트린다, 깨진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11월에는 처음에는 뭐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결과가 좋지 못하게 끝나는 유시무중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좋게 시작했을 때 이것을 내가 제대로 마무리를 잘하고 잘 컨트롤 하지 못하면 결과론적으로는 끝에는 별 내용이 없다. 그래서 초반에는 좋게 시작한다 그랬는데 관리가 잘못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문서나 서류 관계 일은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서운으로 볼 수 있는 데다 합의 기운이 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서두르지 말고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얘기를 했을 때 대략 들어보고 아 좋다 그러면 무조건 사인부터 하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부동산이 됐던 계약이 관계가 됐던 아니면 뭐 직장일이 됐던 이러한 일들이 문서운은 좋게 작용할 수가 있지만 대신에 거기에 관계된 계약서 서류 관계는 꼼꼼하게 따진다든지, 회사에서 자기가 관리 파트에 있고 문서를 만진다 했을 때는 기한이나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유리하지, 그게 잘못되면 그로 인해서 결과가 나중에 좋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오히려 나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뜻하지 않은 일로 구설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혼자 하는 일이 좋을 수 있고요. 투자나 매매로 인해서 또 손재 또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때보다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주의 기운 중에서 수의 기운이 특히 강한 그 호랑이띠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기가 강하면 나무의 기운, 호랑이는 목의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수다 목부라 그래서 떠내려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주에 또 수기가 왕성하면 결국은 휩쓸려 떠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수기 같은 경우는 양기를 들이치는 기운이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는 혈액 순환기 계통, 이런 혈압, 당뇨, 또 심혈관 질환, 뇌경색, 뭐 심근경색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차가운 음식은 가급적 좋지 않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적으로 일단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물론 더 안 좋은 기운이 작동할 수 있지만 특히 음식 조절을 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거래는 매물을 내놓아도 쉽게 성사가 되기가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매매나 거래 이런 쪽에서는 좋은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건강과 또 구설 시비, 또 서류 관계, 문서 관계,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은 뭐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호랑이 띠한테. 물론 뭐 좋은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가 보면 좋은 거는 좀 어떤 때는 잘 안 맞지만, 안 좋은 거는 좀 맞을 확률이 이렇게 이상하게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100%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한 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띠별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